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뉴욕 한인회의 분열과 반목, 50년이 넘는 한인회의 역사와 위상을 떨어뜨린 안타까운 일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2명의 한인 회장이 동시에 취임한 채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난 9일 김민성 회장 측 뉴욕 한인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승기 회장 측에 동반 사퇴를 제안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제34대 뉴욕 한인회 김민성 회장 측은 한인회의 불협화음으로 생긴 장기간 분규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동반 사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 회장은 내년 1월로 예정된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한인사회 자력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원한다며 동반 사퇴를 민승기 회장 측에 제안했습니다. 또 김 회장은 양측이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빠른 시일 안에 선관위를 구성해 재선거를 통해 현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 해결을 법원 판단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자세보다 동포 사회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민 회장이 사퇴를 하지 않고 소송을 원할 경우 김 회장은 한인사회의 조속한 안정과 화합을 위해 재판 결과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 회장도 재판 판결에 승복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 회장 측은 내일 긴급위원회의를 갖고 김 회장 측의 이번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긴급하게 임원회의 소집해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입장을 발표를 또 하려고 해요. 민 회장이 김 회장의 동반 사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될 경우 한인회가 겪고 있는 파행 사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여 민 회장의 결심에 한인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 회장 소송은 내년 1월 22일 뉴욕주 맨하튼 지법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는 전체 주민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한인입니다. 한인들의 목소리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펠팍타운의 시장과 행정관이 한인 커뮤니티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제임스 로튼도 시장과 데이빗 로렌조 행정관이 한인 커뮤니티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펠팍 한인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한인 주민들은 가칭 마이타운 펠팍 MTPP를 구성하고 펠팍 시장과 행정관이 한인 사회를 상대로 권력 행사를 하고 있다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MTPP는 타운 정부에서 최근 킹스파의 24시간 영업에 제동을 건 문제를 한인 사회 길들이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MTPP는 기존의 리더십 마이클 폴라타 펠팍 민주당 위원장을 밀어내는 파워게임을 벌이는 시장과 행정관이 한인들에게 양쪽 눈치를 보지 말고 자신들에게 줄을 서라는 무언의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렌조 행정관에 대해 스스로 실력자임을 한인 사회에 과시하고 있다면서 직설적으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MTPP는 조직 출범을 위한 발기인 구성을 하고 있으며 펠팍 현 시장과 행정관의 직권 남용 사례 등을 모으기 위한 이메일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MTPP의 주장에 대해 로튼도 시장과 로렌조 행정관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로튼도 시장은 나에게 있어 한인 커뮤니티는 늘 든든한 동반자라며 어떤 관력 과시나 길들이기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지난 2일 미국의 한 일간지가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뉴욕 총영사관이 수차례 항의를 해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언론사를 협박하려는 시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측은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2일 더 네이션지의 팀 쇼락 기자는 독재자의 딸이 노동자를 탄압한다라는 기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실은 바 있습니다. 이후 팀 쇼락 기자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뉴욕 총영사관 측이 자사의 편집장에게 전화와 이메일을 보내는 등 여러 차례 항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사 내용과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은 없었다면서 그저 막연하게 한국이 지난 40년간 굉장한 발전을 이뤘다는 말만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쇼락 기자는 지난 2일자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독재자였던 아버지의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새누리당의 권위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쇼락 기자는 이번 뉴욕 총영사관의 항의가 언론사를 겁주려는 조잡한 시도였던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뉴욕 총영사관 관계자는 해외에서 한국 정부 관련 기사가 나면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언론사와 접촉하는 통상적인 절차였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주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준법 선거의 실천과 재외선거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9일 미 동부 미래 포럼 등 한인단체들과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미동부 미래포럼과 뉴욕 민주연합 등 한인단체들과 준법 선거 실천과 재외선거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는 이번 선거가 혈연과 지연, 학연 등 연고주의에 의존하는 선거 풍토를 벗어나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재외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기울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재외선거 과정에서 갈등과 분열을 주장하는 행위를 스스로 엄단하도록 노력하고 통합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선관위와 한인단체들은 서로 협약했습니다. 신체로 신청하시고 투표소에 나오셔서 투표하시는 것, 투표하셔야지만 사실은 이런 제도를 준비하고 또 우리가 성취한 그런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 여기에 참여하셔서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 꼭 실행하시길. 한편 한국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외선거인 투표 참여 증진 방안으로 재외 국민수가 4만 명 이상일 경우 한 개의 추가 투표소 설치가 가능해졌고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시 여권 사본과 국적 확인 서류 사본 첨부가 폐지되는 내용의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또 재외선거 영구 명부제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상당히 편리해집니다. 그전에는 이제 마트라든지 교회라든지 수레 집수 나가면은 여권 사본이라든지 국적 확인 서류, 영주권 카드 같은 국적 확인 서류를 꼭 오셔가지고 또 접수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법이 통과되면은 이제 여권 번호만 아시면은 바로 작성을 하실 수 있고 간편.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인터넷과 공간 방문 등을 통해 내년 2월 13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북한의 인권 유리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가혹하다고 합니다. 이런 열악한 인권 상황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식 회의에서 논의됐습니다. 안보리는 1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관련한 회의 소집 여부를 절차 투표에 붙이고 찬성 9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가결했습니다. 미국 등 9개 이사국은 지난해 안보리 정식 안건이 된 북한 인권 문제를 올해에도 안보리에서 논의하자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회의 개최에 반대하면서 이날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의 첨엔사 파워 유엔 주재대사는 절차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중국은 절차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도 발언권을 얻고 안보리는 세계 평화와 안보를 다루는 이사회라며 특정 나라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절차 투표에서 9개국이 찬성하면서 정식 회의 소집이 결정됐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 정식 회의에서 다뤄진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인권 유린과 관련해 받는 압박감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일업계를 상대로 한 임금 채권 구입 의무화 규정이 결국은 그대로 시행됩니다. 네일협회가 제기한 무효 소송에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욕주 올바니 지법은 8일 뉴욕 한인 네일협회와 중국계 네일협회가 지난 9월 공동으로 제기한 임금채권 구입 의무화 규정에 대한 무효 소송에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법원 판결 직후 성명서를 통해 네일살롱 종사자들의 임금을 보장하는 임금채권 구입 의무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법원의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인 및 중국계 네일업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협회 측은 쿠오모 주지사의 환영 성명서 발표 이전까지 소송 기각 결정 사실을 전해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호 뉴욕 한인 내일협회장은 우선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들과 접촉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결정은 항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뉴욕주 규정에 따르면 임금 채권을 구입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네일업소에는 $500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 적발되면 $2,500의 벌금에 영업 중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의 추첨 제도를 폐지하고 우선순위를 도입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상정됐습니다. 스템 전공이나 고소득자가 아닌 후순위 신청자들은 비자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사건 척 그레슬리 법사위원장과 딕 더빈 민주당 원내 부대표는 전문직 취업비자 추첨 제도를 폐지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석사와 학사를 포함한 8만 5천 개의 H-1B 비자 발급에 우선순위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의회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9단계의 우선순위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선 스템 전공, 미국 대학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에게 1순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2순위는 노동부 적정임금 분류의 최상위 단계인 4등급 해당자, 3순위는 스템 전공이 아닌 미국 대학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4순위는 노동부 적정임금 분류 두 번째 단계인 3등급 임금 수령자, 5순위와 6순위는 스템 전공과 비스템 전공 미국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에게 배정했습니다. 또 치료 전문가와 간호사 등은 따로 분류하고 7순위를 배정했습니다. 1순위 신청자를 우선 심사한 후 남은 쿼터를 다음 순위로 넘겨 심사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후순위 신청자들은 그만큼 비자를 받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한국으로의 우편량이 많아지면서 세관 검색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실제 물품 가격을 허위로 기입했다가 적발되면 상당한 액수의 벌금도 부과됩니다. 지난 9월부터 한국행정자치부와 관세청,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기관들은 불법 수입물품 반입을 선별하고 차단하기 위해 상시 협업 검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물품 가격을 거짓으로 기입했다 적발되는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한국으로 물품을 보낼 때는 품목별 규정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고 서류 작성 때 품명과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입하면 상당한 액수의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취인이 벌금을 지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배송비를 포함해 $200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모두 관세 면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의류의 경우에는 $200 이하더라도 관세 13%,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고 신발 및 화장품은 관세 8%,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미국에서도 온라인 등을 통해 한국어 교원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국립국어원이 해외 한글학교 교사들이 수강하는 교환과정 온라인 강의를 규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습 영역은 온라인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내실을 강조한다는 차원입니다. 결국은 한국에서 직접 하라는 이야기일 텐데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 오히려 한국어 교사 양성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한국어 교사 희망자에게는 어떤 대책을 마련한다는 건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